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영양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좋아지는 어린이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3살에 만든 뇌가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의 발달은 어린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머리에 얹은 둥근 우주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체중이 60kg으로 봤을 때 뇌의 무게는 1.3k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의 체중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전체의 50분의 1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침팬지는 한 400g의 뇌 무게를 가지고 있고 공룡은 체중의 20만 분의 1 정도의 뇌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의 뇌 무게는 9kg인데요. 체중의 10,000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코끼리는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kg의 뇌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물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좋아서 뇌를 발달시켜서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절단 물질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끈끈한 풀처럼 뇌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뇌 신경세포에 보다 10배 내지 50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도 중요하지만 뇌를 연결해주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냅스는 이제 축색과 수상돌기가 만나는 것을 뜻하고 신경세포의 정달 물질로 전기화학적 전파 방식으로 뇌 전체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냅스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 전기 자극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고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 뇌가 있고 뇌를 감싸고 있는 그런 막들이 있는데 이런 막들이 지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이 그 스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냅스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 전기 자극이 제대로 잘 전달돼서 우리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그 싸고 있는 막들이 제대로 손상이 되었거나 재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임신 초기부터 3살 때까지 신경세포 하나당 약 15,000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냅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가 신경세포, 시냅스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아이 성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냅스들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아야지만 이 아이가 불안과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또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시냅스에 영향을 줘서 시냅스 발달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돌 때까지 부모가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냅스 발달과 아주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시냅스들은 서로 이제 연결되는 실뜨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뜨기를 할 때 이게 좀 더 튼튼하고 쫀쫀하고 탱탱하게 짜야지만 이게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의 뇌의 시냅스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짜여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줄이 서로 잘 연결이 돼서 이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뇌 활동을 정상적으로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경망들이 제대로 잘 발달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적당한 스킨십이 머리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 안마, 짝짓기 놀이 같은 이런 신체 발달을 할 수 있는 신체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아이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모를 헛갈리게 하는 영양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무엇을 먹이면 아이 뇌 발달에 좋다 하는데요. 새우나 낙지, 오징어, 달걀은 콜레스테롤 주범으로 기피식품의 리스트에 오르고 있으나 오히려 타우린 함량이 많아 그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는 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된 영양 지식을 얻기가 어렵기도 한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막 같은 거를 건강한 지방으로 코팅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인 지방이죠. 참기름, 들기름 이런 지방이 있죠. 그렇지만 돼지기름 같은 경우는 굳어지는 경화유이기 때문에 이런 경화유를 써서 요리하는 식품들, 패스트푸드나 튀김이나 도넛, 과자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많이 먹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나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상하며 뇌 조직이 염증이 생기는데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뇌혈전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온에서 액체인 식물성 지방을 아이에게 많이 먹이는 것이 그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뇌 발달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도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등푸른 생선들에 많이 들어있어서 등푸른 생선을 아이에게 많이 먹이는 것이 좋은데 이 등푸른 생선들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산화가 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푸른 생선들은 반드시 신선한 생선인지를 판정을 하고 신선한 생선을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잎 채소, 건가루, 호두, 잣, 해초류 등을 아이에게 많이 먹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식품을 먹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리법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조리법보다는 구이나 튀김보다는 찜이나 삶는 정도의 조리법이 좋은 지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도 산화가 쉽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짧은 시간 내에 먹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식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단백질 식품은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적당히 섞어서 골고루 먹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필요한 것은 열량으로 쓰는 것이 포도당이죠. 뇌는 포도당만 오로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밥을 꼭 먹어줘야 되고요. 아이들은 위가 작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중간중간 간식을 주어서 이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것이 뇌 발달에
또는 뇌에 열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적당히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아이는 기억력도 좋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침밥을 잘 먹이는 것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뇌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은데 햇볕을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에 있는 햇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놀이를 외부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도 뇌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푸른 숲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뇌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서 뇌 발달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먹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먹는 거를 좋아하고 골고루 잘 먹는 아이일수록 뇌 발달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잘수록 우리가 뇌의 활동이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잘 나지 않죠.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잠을 푹 자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찍 자고 또 일찍 깨우도록 하고 커튼을 쳐서 햇볕이 들지 않도록 잠자는 동안에 햇볕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마셔서 뇌에서 발생되는 열을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에서 열나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물을 먹어서 뇌에 열을 식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이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이라 해서 어떤 센 말이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죠. 뭐 딸랑딸랑, 그 다음에 달랑달랑 똑같은 말이라도 그 다음에 살살, 조각조각, 또는 말랑말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아이에게 많이 쓸 때 뇌에 자극이 돼서 발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이런 언어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맛의 평가를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방법도 뇌의 발달에 좋죠. 그 다음에 양손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써서 왼쪽 뇌가 쓰여지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이렇게 왼손을 쓰게 하는 피아노 치기라든가 왼손을 쓰는 여러 가지 활동이 뇌 발달에 좋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손잡이가 뇌 발달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웃게 하는 거. 예. 많이 웃게 하는 것이 굉장히 뇌 발달에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감을 얻는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뇌 발달도 잘 되듯이 이렇게 많이 웃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연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이 뇌 발달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건강한 육체를 길러지게끔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을 제대로 잘 해주는 것과 신체 활동하는 것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의 뇌 발달에도 다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뇌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